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올해 유엔의 국가 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7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복지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실현하고 지킬 수 있을지 행복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행복 전문가로 활동 중인 최경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행복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분이 좋다, 즐겁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행복의 정의란 뭐라고 보십니까? 행복의 정의를 함부로 내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들 말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 네. 그리고 좋은 곳을 갈 때 즐겁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제가 지금까지 과거 한 10년 동안 여러 강의와 통계를 보았을 때 행복에 대한 질이 깊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행복도 행복이지만 여러 가지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어찌 보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기쁘거나 이것보다는 평온한 상태, 그때가 행복이다. 그렇죠. 행복 역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짧은 행복, 긴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짧은 행복, 인스턴트하게 금방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지만 반대로 기다림에 그리고 성장함에 그러한 행복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행복의 반대말이 뭔가요? 행복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학계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 행복의 반대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행복의 반대말을 불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의 반대말은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해 두었을 때 불면증,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호르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의 반대말은 저는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법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여행을 가는 것 역시도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공유해드리고 싶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자기만의 동굴을 만들어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너무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만의 동굴, 진짜 동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말 조용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자기 내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공간을 한번 찾아보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박사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특히 한국에 불행한 사람들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까지 해외 출장만 한 60회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나라로 봤을 때는 한 120여 개 도시를 다녀온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사람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네. 인도나 다른 중국과 같은 개도국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보았을 때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그 어느 가정에 초대를 되었는데요. 네. 보니까 뭐랄까요, 아버님께서 퇴근을 하고 7시, 8시에 마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행복하게 하면서 웃는 모습, 그리고 함께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춤추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네. 아마 그 이유는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그만큼 빨리 이루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적 잣대로 남과의 비교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행복감을 그만큼 못 느낀다는 뜻이죠.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to be, to have라는 저는 개념을 좋아하는데요. 네. 존재, to be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to have, 소유의 존재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예컨대 네.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배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프레임에 갖춰놓고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는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네. 마음도 행복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역시도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깨어 있어야 하고요. 깨어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방법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의 행복, 즉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말라는 말이죠. 아, 내일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1년에 15일간의 여행을 위해서 350일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하루에 한 달에 1일을 가더라도 좀 더 빈도를 높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또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패턴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행복이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패턴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일단 물 한 잔 먹고요. 아, 네네. 예, 그다음 씻습니다. 아, 네. 혹시 물을 먹고 씻고 이런 패턴들을 네. 늘 반복하시죠? 네, 네.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특히 행복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불행한 사람들, 그나마 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사건 사고로 아침을 시작을 하고 세상은 이런 거야 라면서 부정적인 멘트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네. 이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처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눈을 맞추면서 좋은 이야기로 긍정적인 이야기로 아침을 여는 이런 패턴들이 우리의 행복한 삶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뉴스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또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 셀프 치유 방법의 하나로 글쓰기가 주목받고 있는데 글쓰기 치유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가장 감정 치유와 행복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악 치유와 독서 치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감정 치유 글쓰기가 도움이 되는데요.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비가 오는 날 친구에게 전화 걸 때도 없고 늦은 시간 병원도 찾아볼 수가 없을 때 네. 우리는 과연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흰 종이와 펜 한 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오롯이 종이 위에 적어 보았을 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보통 이 일기를 알면은 저는 난중일기를 감정치유의 대명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 보통 흔히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달 밝은 밤에 기흥칼 옆에 차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난중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부하들이 참 말을 듣지 않는다. 정말 힘이 든다. 어제는 대장장이랑 같이 갓김치를 먹었다. 행복했다. 내일 우리 부하들이 좀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네. 이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글을 펜 위에 종이 위에 적어 봄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 자체도 직접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실체가 작아든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정 치유에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글쓰기를 SNS에 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블로그라는 또 그런 계정도 있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상처받는 것보다는 보여주지 않고 아직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일기도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일기 역시도 좋은 글쓰기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꼭 베스트셀러를 위한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감정 치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조를 내었는데요. 네. 운 좋게 전자책 코너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야말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다른 독자분들이 보더라도 참 공감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혼자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네. 가까운 동사무소 근처의 보건소 또는 구청 보건소를 가시더라도 심리 치유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만약 거기서 심리 치유나 심리 치료가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네. 저희 행복학교 온라인 클래스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힐링해 보는 시간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행복도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행복은 본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남들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 두 번째 책,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라는 책 제목도 있다시피 우리가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긍정의 선택지가 있고요. 네, 피해야 한다는 실현과 고통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역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좀 더 긍정의 선택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제 변화를 주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혹여라도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변화에 대한 패턴에 대한 우물이죠. 마중물을 좀 붓는 게 어떻게 보면 내일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규 박사와 함께 행복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행복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